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9월 30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큰 변동성을 나타낸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26%, S&P 500 지수 플러스 0.16% 상승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24%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장 초반 미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큰 폭의 반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제롬 파월 페드 의장 발언 속에 장기물 국채 금리가 재차 상승세를 보이자 상승폭이 축소됐고 나스닥 지수는 결국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유럽중앙은행이 주최하는 정책 포럼에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공급 병목 현상으로 내년까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은 강한 수요에 맞추려는 공급의 제약이 지속된 결과라며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 상승이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끄는 증거를 발견한다면 대응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나타냈죠. 이에 장 초반 1.5%를 밑돌았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재차 상승하면서 1.54% 수준까지 올라섰고 30년물 국채금리도 재차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2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죠. 우리나라 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은행주, 금융주, 보험주 이런 쪽이 약간의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제까지도 나쁘지 않은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어도 해지 수단으로 가져간다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입장은 저는 그대로 고수해 볼게요. 그리고 또 미국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 우려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법안을 이르면 29일 표결에 붙일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30일까지 임시 예산안만이라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자는 취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2월 초까지의 단기 예산안으로 부채 한도 유예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보유 중인 성징은행 지분을 중국 국유기업에 매각해 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헝다 측은 이번 매각 대금을 성징은행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당장 디폴트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헝다가 갚아야 할 부채가 361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 신용평가사 피치는 헝다의 달러 회사채 신용등급을 CC에서 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는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는 8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8.1% 증가한 119.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전월 대비 1.2% 증가를 대폭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미 원유 재고 증가 등의 하락을 했는데 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46달러, 마이너스 0.61% 하락한 74.83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정말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어제 그냥 살짝 약보합 정도라고 볼 수 있죠. 크게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으니 에너지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이날 좀 주요 기술주들은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에서 이제 빵주를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애플 같은 경우 0.65% 상승하면서 좀 강보합권 마감을 했고
음, 근데 반면에 이제 뭐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 A 모두 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어, 무엇보다 좀 넷플릭스가 어제는 강세를 보였죠. 2.61% 상승을 했는데 최근 흐름이 정말 좋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비디오 게임 업체죠. 나이트스쿨 스튜디오를 인수했다고 발표하면서 그 여파로 넷플릭스 어제 장에서 또 2.61%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요,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전날에 1.7% 하락을 했었는데, 추세가 꺾이지 않았었죠. 5일선 따라서 되게 흐름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장에서도 0.48%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루시드죠. 어제도 주식 누나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제 시외에서 꽤 큰 거의 뭐 6, 7%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 이제 정규장에서 마감될 때 보니까 7.09% 폭등하면서 26.28달러로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고급 전기 세단을 10월 말에 출하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루시드 갖고 계신 우리 또 한국 투자자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수 타이밍을 사실상 20불 언저리 그 이하에서 잡으신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폭등할 때 따라가셨던 분들은 조금 그동안 마음고생 좀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잘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반도체 쪽. 네, 반도체 쪽이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사실 계속 좀 그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향후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그 여파 속에서 계속 마이너스 2%대 하락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시외에서는 0.15% 상승하고 있는데 한번 계속 흐름 지켜봅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 지지부진한 종목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는 끌고 가면서 봐도 괜찮다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유지하면서 오히려 떨어질 때 더 많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줍줍하는 종목으로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도 어제장에서 이제 오늘 마감한 장에서 3.18%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달 중국 항공당국의 737 맥스 테스트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면서 이 2년간의 운항 중단 조치가 올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가운데 이렇게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주들 뭐 살짝 오른 것도 광보합 혹은 약보합으로 끝났죠. 1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이상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식료, 소비재, 유통 모두 나쁘지 않았고 항공, 여행, 카지노 이쪽은 우리나라 장도 어제 사실 지수가 출렁일 때 타격을 받았다가도 가장 먼저 빠르게 살려냈던 섹터가 바로 이쪽 섹터였는데요. 미국장에서는 좀 그냥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크게 일단은 지금 한번 떨어졌다가도 잡아주고 있는 모습. 이쪽 섹터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계속 끌고 가고 있고요. 또 우주 쪽 버진 갤럭틱이 어제 흐름이 참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10월에 그 항공 발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들이 지금 최근에 되게 지수가 엄청 흐름이 좋게 가다가 이번에 지수가 출렁일 때 살짝 타격을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확실하다라는 거. 지금 시외에서 엄청 잘 올라가고 있어요. 10%대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체크해보면 오늘 장에서 우리도 우주항공 섹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제장 정말 출렁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다행히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코스피 3050포인트를 이상으로 3060.27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은 아니지만 양봉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볼 만한데요. 얼마나 세게 들어올지는 솔직히 기대는 안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좀 체크해 보면서 그들의 수급이 몰린 섹터는 더 빨리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날에 강조드렸던 뭐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아니면은 하나솔루션 이런 거 그저께 장에서 참 좋았다고 강조드렸는데 어제 장에서도 이어서 강세의 흐름 나타난 거 보실 수 있죠? 이거의 특징은 뭐다? 결국 기관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많이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수급을 꼭 체크하시면서 단기 수익이든 또 스윙이든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수익 챙기기에는 편하다라는 점. 주식문화랑 같이 매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빠질 때 너무 겁먹고 다 던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줍줍할 기회가 왔구나 라면서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또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이따 또 우리 라이브 방송 12시에 만나가지고 공부하면 참 좋겠죠. 오늘 장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코스닥도 어찌됐든 간에 1000포인트 이상, 1001포인트에서 마감을 시켰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900포인트 때 깼으면은 진짜 피곤해졌을 법 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미국장도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너무 겁먹었던 만큼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장 우리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따 또 12시에 만나서 열심히 라방, 수다도 떨고 공부도 하고 멘탈 관리 잘 해보도록 해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